네, 그 상남자들 또 오랜만에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닉네임 부자 되고 싶어요라는 분인데 네. 34살 남 기혼의 맞벌이인데 소득이 860만 원이요. 아, 예, 높죠. 이게 실수령인가요? 네, 실수령액인데 아마 이걸 보시면 뭐야 이렇게 소득 높은 사람은 왜 무슨 고민이 있다고 하는데 네. 이분이 소득이 되게 작년부터 일했습니다. 아, 작년부터. 네, 작년부터 아니 그래도 일하신 실수령이 이 정도면은 거의 연봉 1억 가까우신 거고 거기도 거의 연봉 4천 네. 정도 되는 분인데 그런데 인상 깊었던 건 이렇게 소득이 높은 분들은 그러면 지출 관리를 어떻게 할까? 되게 알뜰하시다라는 느낌이 확 들어서 그래요. 한번 반성하게 됩니다. 보겠습니다. 근데 저축은 이제 한 340만 원 정도 네. 이제 단서 하나 달아주셨어요. 매달 매달 다르다. 다르다. 그럼 이게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매달 달라도 그거보다 늘 높으신 것 같아요. 아, 항상 높다. 예, 예. 네,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4년차 30대 남자입니다. 공부를 오래 하고 졸업을 늦게 해가지고 작년에 취업해서 이제 일을 합니다. 남들보다 돈을 늦게 벌었기에 열심히 또 돈을 모아야 될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급한데 투자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 돈이 안 모인다. 네, 수입이 생기기 전까지는 아내가 번 돈으로 생활을 해서 제가 벌면 제 돈은 다 저축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100% 저축은커녕 4개월이면 다 갚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마통도 줄지 않고 있다. 근데 이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인 게 일을 하면 그 일한 거를 다 저축할 수 있을 거라는 거는 그 기존에 맞아요. 연봉이 3, 4천 정도일 때 생활 수준을 유지한다는 전제 조건.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하려고 나가면 하다못해 버스 요금이라도 들잖아요. 아, 그렇죠. 움직이는데 그 비용들이 있으니까 외벌이에서 맞벌이로 전환되면서 그 하나의 소득을 고스란히 저축할 수 있을 거라는 어떤 희망, 착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아니면 옷도 사야 되지, 그쵸, 뭐 밥도 그쵸. 먹고 뭐 이거저거 뭐 돈이 나갈 게 있고 뭐 차를 사야 되는 분들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사람이 또 벌면요 어쩔 수 없어. 왜냐면 그동안 힘들게 참고 버텨서 그 생활비를 유지한 거라. 보복 소비. 아, 그렇죠. 해야죠. 어쩔 수 없이 보복 소비를 또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동안 못 갔던 거 여행도 한번 가고 네. 필요하면 또 어머니 아버지 또 용돈도 한 번씩 드리고 이런 것들이 늘면서 생각보다 늘어나진 않는다. 저는 직장 동료들의 생활 수준에 비해 검소하게 산다고 생각합니다. 저 이것도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직장 동료가 기준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죠. 빌 게이츠에 비해서 검소하게 살아요. 그래. 그렇지. 마이크로소프트의 직장 동료는 이제 빌 게이츠도 맞습니다. 있고 아니 그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도박판에 갔어. 근데 나는 판돈을 작게 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돈을 따는 건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주변과 그렇지. 비교하면 안 되죠. 네, 그렇죠. 나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해야죠. 네. 그러니까 나는 100% 저축하겠다는 요게 기준이 되었으면 요거 대비는 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지. 내가 검소하게 살기 때문에 나는 뭐 돈이 잘 모이고 있어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 차를 물려 타고 있고 골프 같은 고액의 취미 비싼 음식 명품을 소비하는데 돈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네. 요걸 했다고 돈이 모이는 게 아닙니다. 이걸 하면 돈을 아예 못 모으는 거고 그죠. 요걸 하면 아예 못 모으는 거고 안 하면 이제 그나마 조금 모이는 거죠. 그래도 잘 모으고 계시는 거는 잘 하고 안 하시고 계셔서 네. 그런 겁니다. 어디서 돈이 새는 걸까요? 더 많이 저축하고 싶어서 내년에는 올해예요 이게. 올해는 올해는 재정을 합치고 용도별로 돈을 나눠 쓰면서 420 저축, 적금 100에 청약 20에 추가 적금 300 네. 그리고 100만 원 투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축률 60%인데 70%까지 하고 싶어요. 저축을 늘려서 2024년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할까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자, 네. 여기에 또 충돌이 있어요. 네, 이거 어떤 얘기입니까? 올해부터 합쳤습니다 재정을. 네. 아내분하고 합쳐도 당연히 작년부터 이제 돈을 버셨으니까 네. 올해부터는 이제 합칠 수 있어서 그거는 의견이 합의가 됐는데 문제는 이분이 굉장히 꼼꼼한 분이에요. 그 요즘에 가계부 앱 있잖아요. 그 네. 가계부 앱을 깔면 뭐 그 식료품비, 의료비 뭐 이렇게 해서 나뉘어지는데. 네. 거기서 기타로 나눠지는 게 굉장히 큽니다. 해보신 분도 알겠지만 기타. 그냥 디폴트 값으로 두면 한 4분의 1 정도는 그냥 기타 해가지고 나뉘어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모든 영역을 수기로 구분해가지고 네. 다 나눠서 쓰시는 분이에요. 아 진짜로. 피곤해. 그렇게 하시는 게 시간이 꽤 많이 들 텐데. 그러니까. 근데 그게 그 습관이 되셨는지 그렇게 하는 분이라서 어떤 이 분야 카테고리에서 돈이 지출됐는지를 완벽하게 파악하시는 분이신데 성향이. 그래서 이제 잘잘못을 따지겠다. 그런데 아내분은 그냥 누가 썼어? 이제 이걸로 가는 거죠. 어디다 왜 외식비가 요만큼이었는데 왜 이만큼 늘었어? 막 이런 다 확인이 되시는 분인데 그렇군요. 반면에 아내분은 그냥 대략적인 지출 내역만 확인한다. 네. 그래서 각자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뭔가 좀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약간 지금 분쟁 센터 같은데 지금 사연을 주신 것 같은.
우리 심판 좀 봐주세요.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까? 아내가 잘못한 겁니까? 근데 이게 사실 부자 되는 거랑은 상관이 없거든요. 없어요. 요 길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부자 되기 더 힘들어져. 왜냐면 이제 아내랑 이제 점점 더 사이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네. 요걸로 가면 안 됩니다. 네. 요거는 잘못되는 길이에요. 네. 이제- 그래도 한번 보내주셨으니까. 남편의 입장은 아내도 가계부 앱을 다 사용해서 모든 소비 내역을 알아야 된다. 쉽게 말해서 나처럼 해라. 그게 싫으면 남편 카드를 써라. 내 카드를 쓰면 내가 정리하겠다. 아,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설거지 빨래 야 빨래는 요렇게 이렇게 양말은 이렇게 해야지 뭐 빨래는 이렇게 해놔야지 뭐 세탁은 흰 옷 나누고 애기 옷 나누고 해야지. 그렇죠. 뭐 설거지는 이렇게 하지.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내가 할게 차라리 줘. 뭐 이런 느낌. 그렇죠. 괜히 방해만 한다. 그냥 내 거 써라. 내가 할게. 그렇죠. 근데 아내분 입장은 예산을 편성하고 그 안에서만 소비하면 된다. 내역은 알 필요 없다. 내역은 알 필요 없다. 타인 명의 카드는 페이 등록이 안 된다. 내 카드 써 그런데 안 돼. 그것도 그렇죠. 용돈 늘리고 그 안에서 비용을 편성해서 알아서 쓰게 해줘라. 최소한의 자유를 누리고 싶다. 이게 감옥이냐? 내가 저축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근데 이 부분이 되게 공감이 되는 게 뭐냐면 지금 결혼 4년 차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작년에 취업을 하셨어요. 남편분은. 네. 어떻게 보면 그 앞에 한 2년 반에서 그렇죠. 3년 정도는 3년은 아내분이 먹여 살렸습니다. 아내분이 반대로 이렇게 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뭔가 심적으로 되게 고통을 준 거야. 뭔지 모르겠지만. 복수인가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그동안 당한 거를 이번에 풀겠다라고 하는 걸 수도 있고요. 농담이고. 큰 틀에서 저는 아내분의 입장이 맞는데 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내 입장이 이게 논리적으로 맞으려면은 그 안에서만 소비를 했었어야 돼. 네. 근데 이게 아마 안 됐을 가능성도 있고 됐는데 만약에 저렇게 막 내역을 왜 따지냐라고 하면은 저는 아내 편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세이류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가계부를 어떤 방식으로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쓸 때 쓰고 안 쓸 때 안 쓰는 걸 잘 봐야 되는데 지엽적인 거에 집중한다. 그렇죠. 그 가계부 앱 쓰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앱을 쓰고 그 자체로 꼼꼼한 그 자체로 만족하시는 분들. 그런 부분도 있죠. 난 철저하게 돈 관리를 하고 있어라고 하는데 우리가 가계부를 쓰는 목적 자체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딱 그거거든요. 돈 허투루 안 쓰기 위해서. 네. 돈이 어디로 새 나가지? 그걸 네. 파악하려고 내가 어디다 썼는지를 기록하는데 그 목적만 달성하면 저는 사실 가계부 쓸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항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남는 돈이 얼마인지 그렇죠. 그것만 지켜내면 되는 거라서 네.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아내분 입장처럼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뭐 예를 들어 내가 100만 원을 뭐 식비로 잡았는데 한 3주 지나서 80을 다 써버렸다. 뭐 네. 90을 썼다. 나머지 20 가지고 나머지를 그냥 사는 거죠. 그렇죠. 삼각김밥을 먹든 못 먹든 김밥 20으로 살아야 먹고 돼요. 뭐 라면 끓여 먹고 사는 게 해서 결국에 이 100 안에서 맞추면 되는 거지. 네. 이 100을 어디 썼냐라고 따지는 게 사실 뭐 무의미하죠. 네. 이건 뭐 무의미하다는 돈가스를 왜 8,000원 먹었니? 뭐 돈가스 이번에 7,000원 먹었니? 그렇게까지는 안 그 하시겠지만 옆집에 김밥 천국 가면은 또 6,000원짜리가 있는데 왜 9,000원 먹었어? 막 이러면 이제 서로 이제 힘들어지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봤더니 120만 원을 저축하시는데 나머지 마통 상환 중이면 사실 이것도 뭐 저축이죠. 그렇죠. 그렇게 갖고 볼 수 계신 있습니다. 거니까 지출을 보면은 이제 지출에서 이제 남편분의 편을 들 수도 있습니다. 네. 보면은 이 지출 저희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돈 관리를 되게 치열하게 꼼꼼하게 하시는 분들이 항목이 사연을 많으니. 보내주실 때 항목도 많고 저 0.5, 5,000원짜리까지 보내주세요. 0.3. 5,000원짜리까지. 요거는 철저하게 계산했다는 거거든요. 0.3 붙는 거, 0.2 이런 네. 거. 그렇구나. 아니 패션 미용에 0.2가 붙는 거 우리가 통신 요금은 확인할 수 있어요. 나 요금제 쓰는데 48,500원짜리 써 그러면 그거야 뭐 지난달에 49,500원 나오고 뭐 이번 달에 다르고 이게 아닌데 네. 저런 것들 막 패션 미용에 25만 2천 원, 그 의료 건강에 요게 20만 좀 저는 궁금합니다. 요 경조사에 점호가 어떻게 붙을 수 있지? 보통은 그러게요. 만 단위나 5만 단위로 끊는데. 네. 저것도 네. 아마 뭐 부모님 생신 예를 들어 한 1년에 물건. 예, 15만 원 나누기 12달 해가지고 이렇게 그렇구나. 아주 디테일하고 꼼꼼한 네, 좋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유지를 하면 되니까. 근데 보면은 관리비가 20만 원이네요. 관리비 20만 원. 그러면은 네. 작은 집에서 사시는 것 같지는 않고 뭐 빌라나 이런 데는 아닌 것 같고 아파트신 것 같고 월세 이자가 54만 원. 네. 유류비 30, 차량 유지비 20만 네. 원. 휴대폰 11만 7천 원. 네, 두 분 합쳐서 그러면 뭐 어디서 줄여야 될까요? 이게 어디가 좀 크다고 보이세요? 이거 저는 저 보험료 보험료 그러네. 부분 그리고 저 밑에 용돈도 사실은 네. 예직과도 안 썼어요. 네. 그러니까 아니 그럼 개인적으로 돈 쓸 일 있을 때 어떻게 쓰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없었대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아내분의 어떤 욕구가 그거 같아요. 네.
최소한의 자유죠. 난 좀 이 정도 좀 쓰자. 네. 라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지금 맞벌이니까 나도 나만의 돈이 있어야 되지 않냐. 네. 이런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험료가 조금 높은 것 같고 네. 휴대폰 비용 이게 계속 이렇게 좀 어느 정도를 기준으로 잡아야 될까? 한 3만 원, 4만 원?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알뜰폰 쓰면은 솔직히 요즘에 알뜰폰 요금제 좋은 것들 많이 나오니까 두 분 합쳐가지고 한 뭐 8만 원 안쪽에서 8만 수 원 있을 것 안쪽. 같고. 네.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이게 기계값을 네네. 뭐 모르겠어요. 저는 이분 기계값 안 들어있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이 네. 정도면 높은 편인 것 네, 같은데 높은 꼭 알뜰폰으로 좀 바꾸시고 가장 제가 봐도 저도 알뜰폰 쓰지만 가장 무의미한 그 비용 중에 하나가 네네. 통신비를 많이 내고 있는 거. 아니 알뜰폰에 어떤 기능이 나쁜 것도 없는데 똑같은데 더 싼데 단 하나 불편한 것도 그 상담원 연결이 어렵다. 그거는 어차피 극히 필요가 없어가지고. 그렇죠. 정말 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무조건 줄어들 수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장비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뭐 좋은 거가 필요하신 분들은 또 바꾸셔야겠지만은 네. 또 아무 뭐 게임도 안 하고 나는 카톡밖에 안 하는데도 뭐 매년 바꾸시는 분들도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돈이 더 많아지면 그때 바꿔도 되지 너무 않을까. 아까워요. 여러분들 한번 그거 계산해 보세요. 스마트폰 처음에 나온 이후로 나 휴대폰 몇 번 바꿨는가. 저는 세 보니까 한 4번 정도. 네. 근데 이렇게 말하지만 저도 바꿨습니다. 그건 업무상. 저는 아닌가요? 업무상 필요해서 바꾸는 업무상. 거예요. 네. 근데 뭐 나오면 바꾸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바로. 뭐 본인이 이걸 가지고 돈을 더 벌 수 있는 무언가가 있으면 이제 바꾸시는 건 맞고 네. 이제 그건 좀 구분해 주세요. 의료 건강 이거는 그러면은 어떤 치료 목적. 병원 가는 것과 그다음에 건강기능식품 뭐 네. 드시는 거 이런 것 등등. 식비 73만 원. 맞벌이에 아이가 지금 없으면 아직, 예. 식비 73만 원은 센 거 아닌가요? 사실 센데 맞벌이를 하게 되면 사실 그때부터는 사 먹는 게 많아지더라고요. 빈도가. 누군가 한 분이 집에 계시면은 뭐 사와서 그렇죠. 집에서 해 먹는면서 좀 줄일 수가 있는데 안 그러다 보면 서로 피곤하니까 뭐 저녁은 사 먹자, 네. 시켜 먹자. 좋습니다. 뭐 그러면 한번 계속 볼게요. 네. 반전세로 오면서 보증금이 모자라 마통 대출 받았는데 4개월이면 다 갚을 수 있었던 줄 알았는데 10개월이 되도록 잔액이 줄어들지 않는다. 이자를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월급 받으면 바로 마통으로 보내는데 요즘 마통 이자도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어요. 이거 근데 이분은 다행히 아직 그 갱신되기 전 마통이 보통 1년 단위로 이제 네네네. 갱신되잖아요. 근데 갱신되기 전이라서 낮은 이자 쓰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뭐 지금 아마 마통 만드시면 대부분 다 6% 정도 네. 나올 겁니다. 생활은 신용카드 이용하고 결제를 월급날 1일 2일 전으로 설정하고 대금 결제일에 카드값만 인출하고 있습니다. 마통에서 이렇게 빼가지고 딱 카드 대금을 제외한 모두 마통 상환 중입니다. 네. 반전세 3억에 25만 원, 네. 대출 2억 받으셨고 이자도 뭐 이 정도면 아주 낮은 저리죠. 편이죠. 이거 마통도 적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굉장히 부모님 많이 대출 1,000만 원 무이자, 네. 이자를 포함한 주거비 54만 원. 네. 그럼 뭐 문제가 없잖아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보니까 마이너스 통장을 왜 못 갚나 보니까요. 이분들이 네. 지출이 많은 게 아니라 이 사연 보내주신 걸로는 뭐지 왜 못 그러니까 갚지? 이걸 왜 못 갚어? 그래서 이분도 모르셨어요. 그래서 네. 전화 통화하면서 이 돈 어디 갔을까 뒤져봤더니 네. 원래는 부모님 대출이 3천이었어요. 3천. 3천이었는데 그게 3천이 좀 복잡하게 왔다 갔다 한 거 있죠. 네. 그러니까 한 번에 3천 딱 준 게 아니라 어머니가 얼마 줬다가 아버지가 얼마 줬다가 다시 회수해 갔다가 그런데 3천에서 시작한 게 지금 딱 계산해 보니까 1,000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통 쭉 채우려다가 여기서 뽑아가지고 부모님 들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마치 돈이 센 것 같이 느껴진 거지. 네. 전체적인 자산이 올라간 걸 보면 부모님 대출이 줄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 갚았다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나는 왜 마이너스 통장이 안 줄고 있지 했는데 옆에 있는 요 엄마 아빠 대출이 쭉 줄고 있었구나. 여기는 이제 뭐 네. 그렇게 통장에 찍혀 있는 것도 아니고 늘 또 네. 금액이 거의 일정치가 않다 보니까 맞아요. 근데 이게 그 아까 가계부도 막 이렇게 꼼꼼하게 쓰시듯이 사실 돈에 그 들고 나가는 거를 잘 정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우리 좋은 말씀해 주신 게 자산 내가 지금 금융자산 얼마 있고 부동산 자산 얼마 뭐 대출 얼마 있고 이 전체적인 자산도 엑셀 같은 걸로 뭐 한 달 단위나 맞아요. 분기 단위로 파악을 해두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지금 돈을 잘 모으고 있나 아닌가가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좋습니다. 그럼 통장 기분도. 잔고 금액이 뭐 이렇게 그래프로 바뀌게 해놓으시든지 네. 뭐 한 달에 한 번씩 딱 매달 뭐 1일 날 정리를 하든지 하셔가지고 내가 어딘가에서 또 돈이 또 쌓이고 있을 수도 있고 어딘가에서 빠질 수도 있고 이러거든요. 나도 모르게 효도. 네,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안 갚았지만 부모님한테 갚았다는 거. 자, 그럼 결국에 큰 문제는 없는 거네요. 큰 문제는 사실 없어 보여요. 없어 네. 보이고 이제 이 보험 가입 내역이 좀 많습니다. 남편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저걸 좀 정리하고 저는 여기서부터 벌써 기분이 불안함이 나빠요. 변액 유니버셜 종신 나왔는데 스마트 붙어가지고 저는 여기서
아 무배당은 뭐죠? 우선 이거 단어를 좀 나눠보면 좋겠는데 일단은 무배당이 뭡니까? 예전에 옛날 보험들 네. 2000년대 전에 보험들은 배당금을 줬어요. 네. 보험사가 돈 좀 잘 굴리면은 이자 말고도 그 외에 배당금을 보험에다가 적립해 줬는데 지금은 없고 그러니까 다 무배당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스마트는 지들이 그냥 주장하는 거고 보험회사가. 그럼 무배당이라는 건 이제 나름 더 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비용을 더 적게 낮추겠다는 거 아니에요? 보험사의 논리는 그래요. 아, 네. 뭐 배당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쌉니다 그러는데 저는 뭐 별차이. 그리고 변액이라는 거는 이제 금액이 변동된다는 네, 거고. 뭐 펀드에 들어간다는 거고. 유니버셜은 뭐 중단할 수도 있고 뭐 인출할 수도 있고 그런 기능이 네, 있는 거고 종신은 종신보험은 죽으면 준다는 그렇죠. 거죠. 주계약이 이제 사망이라는 건데 네. 이분이 이걸 그냥 실손보험이라고 해서 갖고 계시대요. 아 이걸 실손으로. 네. 아. 보니까 사망보험금 2천만 원에다가 정말 이상한 특약들 막 갱신형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거기에 거기에 딱 하나 쓸모 있는 게 실손 하나. 아. 저거 단독 가입하면 10,000원대거든요. 10,000원짜리인데 7.4만 원을 내면서 이게 실손보험인갑다 하고 네, 그렇게 갖고 계세요. 이거는 갖고 있어봐야 별 도움 안 되는. 저는 그래서 네. 얘는 과감하게 그냥 아깝대로 정리하고. 아, 얘는 해지요. 네, 그러면은 4세대인가요 이제? 이제 4세대. 그거는 아깝긴 한데 어차피 3세대 실손은 네. 가입한 시점으로부터 15년 지나면 4세대로 바뀌어요. 아. 그때 가서 5세대 나와 있으면 5세대로 바뀌고. 아. 그러면 이번에 그냥 다 정리하고 4세대 네. 실손으로 가면 단독 실손 하나 10,000원대로 10,000원대로 끝나고 끝난다. 그다음에 그걸로 커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네. 80%까지밖에 안 해주니까 네. 뭐 진단비 보험, 암이나 뭐 뇌졸중 이런 거 인터넷에서 3대 네. 진단비 해서 있어요. 그런 다이렉트로 것들만 뭐 해서 하면 되는 다이렉트로만 해가지고 음. 하시고 보험료 내실 돈으로 네. 건강기능식품 사드시는 거. 네. 요 운전자 보험을 요즘에 필수다라고 얘기해서 많이 가입하시는 분들 많은데 요 운전자 보험이 뭔가요? 운전자 보험은 이제 나를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법률적인 비용들이 들어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건 민사는 다 내 자동차 보험에서 해주는데 네. 형사적인 부분. 아, 누굴 쳤다. 그렇죠. 던지. 그런데 크게 다쳤다 혹은 뭐 11대 중과실, 12대 중과실 그런 데에 해당이 됐다. 네. 그러면 나라에 벌금도 내야 되고 형사합의도 봐야 되고 변호사도 쓸 수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벌금이나 이런 형사합의금, 벌금 같은 거 지원을 해주는 아. 네, 그런 건데 네. 쌉니다. 990원이면 아마 저 안에 다 들어가 있을 거고 가입 안 하신 분들은 그냥 해두면 좋은데 그거 뭐 월 10,000원짜리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자동차 보험에 있어요 특약으로. 네. 1년 해봐야 그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들 모두 다 보장해 주는 걸로 한 2만 원, 2만 5천 원 그 정도밖에 안 하니까. 그러니까 별도로 운전자 보험을 들 필요는 없고 네. 그냥 자동차 보험에 특약으로 좀 넣어라. 네. 그 정도인가요? 그 정도고 어. 뭐 990원 정도면 약간 보장이 부족할 것 같기도 한데 저 정도면 비싼 건 아니니까. 네. 네.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 보험 안에 포함시키는 거 정도로 그리고 실손 하나 정도의 이제 특약으로 아까 말한 뭐 3대 3대 성인병 뭐 큰 뭐. 돈 들어가는 질병 있잖아요. 뇌졸중, 네. 급성흔층긴경색, 뭐 암 같은 게 특히나 뭐 그러니까 그거 한 2천만 원 진단비 그 정도만 그 해두시면 정도만 해도 네 그리고 이제 아내분 잠깐만 끝난 게 아니었네. 아내분이 많아요. 아, 아내분이 남편분은 많네. 그냥 약간 뭐 좀 부족하다는데 차고 넘칩니다 이분은. 네네네. 어유 아내분도 많이 드셨네. 왜 이렇게 많이 가입하셨냐고 여쭤보니까 가족력이 있으시더라고요. 아 그러면 그렇기 또 때문에.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준비할 만한데 너무 많이. 너무 많아서. 지금 일단 위에 암 진단금 4천만 원 있죠. 네. 그 밑으로 쭉 내리면 저 S생명 암보험도 4천만 원 또 있어요. 여기 또 있네. 그 암 걸리면 8천이 나오는 거예요. 실비도 아. 있는데 그러면 거의 암테크예요 이거는. 아 암만 걸리면 이제 막 거의 억이 들어오는. 아니 근데 가족력이 있으면 네. 큰 틀에서는 나도 걸릴 가능성도 있으니까. 높죠. 그게 뭐 유전적인 요인이 크다고 하는데 저도 이제 네. 아버지가 암 걸리셔가지고 돌아가셨고 뭐 네. 할아버지는 뭐에 치매 뭐 별거 다 있어요. 근데 그거 걱정하면서 준비를 하면 그게 안 걸리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은 그걸 막아주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금전적인 손해를 막아주는 건데 그렇죠. 거기까지만 준비하는 게 사실은 현명한 거다. 그러니까 병원비 나가고 생활비 충당할 정도. 네. 로만 준비를 해놓고 그러려면 야 뭐 심한 암 걸리면은 돈 많이 들어간다는데 그렇죠. 그런 것들을 조기에 발견하는 노력을 차라리 보험료 낼 돈으로 해야지 건강검진 제때제때 받고 하긴 그게 맞죠. 네. 뭐 말기에 뭐 이거 해가지고 돈 받으면 그럼 무슨 뭐예요? 의미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빨리 초기에 발견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리고 이건 좀 과하다. 마음에 안 드는 게 또 저 30년 만기 갱신형이에요. 이거는 어떤 의미로? 그러니까 30년 동안만 보장을 해주고 심지어 보험료가 올라가는. 아 그러면 사실 우리가 지금 당장 걱정되는 것보다 나중에 나이 들고 걸리면 그렇죠. 어떡하지가 걱정인데 그때 가서는 저 보험 사라지고 아. 쭉쭉쭉쭉 보험료 올라가고. 은퇴하는 나이 때부터가 걱정인데 네. 그때부터 갱신으로 가면은 막 확 뛸 거 아니에요, 이게 또. 그렇죠. 계속 갱신되다가 보험료 비싸게 내고 있었는데 30년 기껏 냈더니 사라져.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보험이죠. 그럼 이런 것도 조금 네, 정리를 하실 좀 필요가 있지 정리했으면 않을까. 좋겠고. 그럼 이걸 전체적으로 바꾸면 똑같이 또 아까 말한 실손에 저는 그냥 1, 2번만
안에서 불필요한 것만 제거해도 여기서만 네네. 1, 2번만 유지를 해도 된다. 네, 충분히. 가족 단위 보험은 뭐예요? 이게 가족 단 이름이에요. 저것도 가족 단위 그래요? 보험이라서 하나의 보험증권에 다 가족을 묶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컨셉으로 파는 겁니다. 나는 가족들도 조금 보호해 주는 건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니구나. 전혀, 가족들도 다 같이 데려와라. 그렇죠. 그런 보험이군요. 네, 네. 1, 2, 3번까지만 하더라도 충분한데 너무 과하다. 네, 조금 좀 조정이 과합니다.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분만 해도 거의 뭐 보험료가 막 3, 40만 원씩 네. 계속 나가니까. 심지어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 더 장에 또 있네. 있어요. 자, 4, 5, 6, 7, 8까지 있을걸요? 그래요? 이거 자, 지금 4, 5, 6, 7 이건 따로 온 거예요? 아까 그거 같은데. 그거 내린 이거는 겁니다. 빼고 15년 만기 갱신형 또 있고요. 생활비 안 보면 뭐예요? 그게 또 저것도 이름인데 생활비를 보통 암 걸리면 진단금 한꺼번에 주잖아요. 네. 그 진단금을 한꺼번에 준 게 아니라 100만 원씩 한 달에 뭐 이렇게 연금처럼. 그럼 이거는 왜 필요하지? 그냥 컨셉이에요.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암 걸리면 요양원도 가실 수 있고 그러면 간병인 써야 되는데 간병비 얼마나 들어요? 아니 어차피 1억 정도 이상 들어오는데 100만 원이 더 들어오는 게. 제 말이. 근데 이거 설득하기 나름이라서 이렇게 뭐 얘기를 하면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제가 지금 그렇지.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얘기하니까 그렇지 정말 심각하게 분위기 잡고 암 걸리면요 요즘에 치료비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세요부터 시작해서 막 무슨 신문 스크랩한 거 다 보여주고 그러면 야 난 진짜 암 걸리면은 그 폐가망신하겠구나. 우리 또 집 가족력이 나가네. 또 있으시니까. 그렇죠. 예전에 부모님이 아마 돈 때문에 힘드셨던 것도 봤을 수도 있고 하니까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미리 세팅해야지라고 해서 가입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 너무 과하다. 좀 조심을 좀 네. 생각을 좀 해보자. 네, 이것도 네. 갱신이고 15년 만기. 그럼 15년 뒤에 이게 없어지고 없어져요. 다시 그때부터 가는 거니까. 그때부터 또 뭐 보험이 사라져 버렸는데 그럼 그때 가서는 또 걱정되니까 또 가입하셔야 다시 가입하면 또 그땐 나이 많아서 뭐 가족력 있다고 더 올라가고 안 뭐 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예. 저 6번도 이건 뭐 15년 건강보험은 뭐예요? 그냥 또 저것도 이름이 그럼 이건 저런 6,000원짜리. 네. 뇌혈관 허혈성 심질관 진단 이것만 해주는 건가요? 그런 것만 해주는데 6,000원이에요. 이렇게 싸지? 네. 이것도 15년 15년 만기. 그러니까 저 위험이 진짜 높을 때는 뇌혈관 질환인 허혈성 심장 질환은 젊었을 때보다 나이 들어서 그렇겠죠.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는 보장 안 해주는 거죠. 15년 동안만 해주고. 그러니까 어린애들한테 고혈압 걸리면 100만 원 줄게 하는 보험 3살까지만 보장해준다. 그럼 뭐 그게 얼마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한 50대부터 좀 걱정이 되는 건데 맞아요. 30대, 40대에는 걸리는 분도 있지만 뭐 아주 많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만 딱 보장을 해주고 네. 그 이후로 가장 중요할 때는 또 다 만기가 돼버리는군요. 네. 치아보험. 저는 치아보험도 반대. 요거 해가지고 뭐 좀 돈 좀 유용하게 했다 뭐 이런 분들도 막 후기도 올라오고 하는데. 네, 막 1, 2년 안에 임플란트 4개 하고 이러신 분들. 그럼 본전 뽑죠. 그런데 나중에 나 한 60 돼가지고 혹시 그때 임플란트 하면 돈 많이 들지 않을까 해서 미리 하는 건 전혀 의미 없습니다. 네, 워낙 보험료 그냥 돈 모아서 하시는 게 나아요. 이런 거는 사실 돈 모아서 해도 되는 네, 거니까.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상해보험 그냥 2.8만 원. 요건 뭐예요? 진짜 상해보험은 또 다른 거 아닙니까? 완벽하게 상해로만. 그러니까 질병은 없고요. 어디 가서 다쳤을 때 다치고. 그것도 다친 것도 되게 세분화돼 있어요. 뭐 대중교통으로 다쳤을 때, 뭘로 다쳤을 때 뭐가 잔뜩 메뉴는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은 이런 게 필요할지 않을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보험에 이미 그런 것들이 다 들어 있어요. 또 다 있어요. 네, 웬만큼은 들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만기 환급형이면은 이거는 만기해 줍니다. 80세 혹은 100세. 그때 돌려줘요. 돌려줍니다. 근데 그 만기 환급이 아니었으면 한 15,000원 할 거를 28,000원 내면서 만기 환급형으로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한 4, 50년간 꾸준히 돈을 더 많이 내고 그쵸. 나중에 돌려주니까 물가 상승률 대비하면은 이제 손해가 나는 케이스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진짜 뭐 가족력도 아니고 그냥 내가 조심조심해서 살면은 평소에 걸릴 일이 없는데 그렇죠. 그런 거에서 이제 좀 불안하니까 너무 과하게 했다. 같이 하신 것 같다. 맞습니다. 이런 거 좀 감안해서 좀 정리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바꾸면 될까? 예, 이거는 저거예요. 그러니까 가계부 쓰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냥 어차피 고정 금액은 체크할 필요 없습니다. 공과금, 관리비, 뭐 도시가스요금, 전기요금 물론 요즘에 아껴 써야 되긴 할 정도로 많이 나오긴 하지만 네. 그거는 과소비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통신비나 교육비도 그렇죠. 마찬가지로 한번 딱 네. 해놓으면 되는 거고 그거는 그냥 해놓고 우리가 저기 용돈, 그러니까 용돈과 외식비만 딱 정해가지고 아까 네. 예산 세워서 그 안에서 쓰는 노력을 해야지 다른 것들은 기름값 많이 나왔네. 이거 어떡하지? 좀 차를 연비 운전을 할까? 체크카드 쓰는 거 어떨까요? 저는 용돈 통장에서는 체크카드 쓰는 네. 걸 일단 추천드려요. 네, 저도 이 신용카드는 계산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네. 아니면 신용카드 한도를 확 용돈용 신용카드를 해가지고 낮춰놓거나 그 용돈 40만 원씩 쓰기로 하셨다니까 체크카드 한 장씩 만드셔가지고 네. 거기다 40만 원 넣어놓고 그거 한 달 내에 쓰는 거 노력하시고 나머지 것들은 너무
뒤에 과거를 얼마 썼는지 분석해 보실 필요까지는 없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돈이 돌아오지도 않고 그렇죠. 쓰지 못하게 해야지 그쵸. 쓰고 나서 왜 썼어를 따져봐야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지금 이미 꼼꼼하게 관리하시는. 네, 그래서 상황이라. 지금처럼까지 하실 필요는 저도 없을 것 같고 네, 그냥 네. 이렇게 변동이 생기는 그 항목들을 따로 통장으로 모아가지고 그렇죠. 거기에 카드 하나 달아놓고 이걸로 이거 한도 차면은 못 쓰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매일 문자가 오니까 맞습니다. 한도가 급하게 줄어든다 싶으면 이번 주는 외식 안 하고 라면 먹어야겠다. 40만 원이면 딱 일주일에 10만 원인데 네. 그럼 바쁘면 그것도 못 써요. 그렇게 하고 이제 돈 모이신 거는 다 이제 뭐 갚으시든지 네. 뭐 해가지고 그 큰 틀에서 숫자를 가지고 이제 조정을 하셔야지 이제 뭐 기록을 가지고 하시기는 좀 맞습니다. 그거는 좀 비효율적일 수 있다. 나중에 자산 늘어나면 그것도 골치 아픕니다. 그 1,000원짜리까지 어차피 나가는 돈이 그렇죠. 나간 거 정리해봐야 네, 사실 의미가 의무가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렇게 하시면은 앞으로 조금 두 부부간에 또 화목해지기도 하고 돈도 모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